안녕하세요, 여러분. 100세 시대입니다. 1. 남성 회음부 신경통 완전 정복. 오늘은 많은 남성분들이 겪고 계시지만 쉽게 말하기 어려워하는, 그래서 더 고통스러운 질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회음부 신경통입니다. 앉을 때마다 그 부위가 아픈데 병원 가기도 창피하고 이게 무슨 병인지도 모르겠고, 이런 고민하고 계신 분들,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회음부 신경통이 무엇인지, 왜 생기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치료와 관리법까지 A부터 G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회음부 신경통이란? 자, 먼저 회음부 신경통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의학용어로는 퍼딘덜 누럴지아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의 회음부, 그러니까 생식기와 항문 사이 부위를 지나가는 음부신경이라는 신경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신경이 압박을 받거나 손상되거나 자극을 받으면 그 부위에 만성적인 통증이 발생하는 거죠. 음부신경은 우리 몸의 아주 중요한 신경인데요. 회음부의 감각을 담당하고 배뇨와 배변, 그리고 성기능에도 관여하는 신경입니다. 그래서 이 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단순히 통증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3. 주요 증상. 그럼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첫 번째, 통증입니다. 회음부, 음낭, 음경, 항문 주변에 타는 듯한 통증이나 찌릿찌릿한 통증이 나타납니다. 어떤 분들은 뜨거운 쇠막대기를 안고 있는 것 같다고 표현하시기도 해요. 두 번째, 앉을 때 악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회음부 신경통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인데요. 앉아있으면 통증이 심해지고 서있거나 누워있으면 통증이 완화됩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서서 일하거나 특수 쿠션을 사용하시게 됩니다. 세 번째, 배뇨 문제입니다. 소변을 볼 때 불편함을 느끼거나 소변이 자주 마려운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성기능 장애입니다. 발기부전이나 성교시, 통증 등이 동반될 수 있어요. 이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섯 번째, 이물감이나 저림 증상입니다. 회음부에 뭔가 끼어있는 느낌, 저린 느낌, 무감각한 느낌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4. 발생 빈도. 이게 흔한 병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 질환입니다. 다만 부끄러워서 혹은 어디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할지 몰라서 숨기고 계신 분들이 많죠. 특히 자전거를 즐겨 타시는 분들, 장시간 운전을 하시는 분들, 오래 앉아서 일하시는 직장인 분들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한번 발생하면 만성화되기 쉬워서 조기 발견과 치료가 정말 중요합니다. 5. 원인, 자전거와 수술. 자, 그럼 이 회음부 신경통은 왜 생기는 걸까요? 첫 번째, 장시간 자전거 타기입니다. 특히 로드바이크나 산악자전거를 즐기시는 분들이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전거 안장이 회음부를 계속 압박하면서 음부신경을 자극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자전거를 장시간 타는 사람들에게서 이 질환의 발생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의 질환이라고 불리기도 할 정도예요. 두 번째, 골반 수술 후유증입니다. 치질 수술, 전립선 수술, 탈장 수술 등 골반 부위 수술을 받으신 후에 음부신경이 손상되거나 압박받을 수 있습니다. 6. 원인, 외상과 생활습관. 세 번째, 반복적인 골반 외상입니다. 낙상이나 운동 중 부상으로 골반 부위에 반복적으로 충격을 받으면 신경이 손상될 수 있어요. 네 번째,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습관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죠.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있으면 회음부가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게 됩니다. 특히 딱딱한 의자에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은 더 위험합니다. 다섯 번째, 만성 변비입니다. 변을 보기 위해 과도하게 힘을 주면 음부신경에 스트레스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7. 악화 요인. 이미 회음부 신경통이 있으신 분들이 조심해야 할 것들도 있는데요. 첫째, 스트레스와 긴장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골반저근이 긴장하면서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요. 둘째, 꽉 끼는 옷입니다. 타이트한 청바지나 속옷은 회음부를 압박해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카페인과 알코올입니다. 이런 물질들이 방광을 자극해서 배뇨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넷째, 운동 부족입니다. 적절한 운동이 부족하면 골반저근이 약해지고 혈액순환이 나빠져서 회복이 더뎌질 수 있습니다. 8. 진단 과정. 병원에 가면 어떤 검사를 하나요? 회음부신경통의 진단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MRI나 CT에서 특별한 이상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주로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단합니다. 첫째, 자세한 병력 청취. 언제부터 증상이 시작됐는지, 어떤 상황에서 악화되는지, 과거 수술력이나 외상력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신체 검사. 통증 부위를 직접 확인하고 신경 압박 지점을 확인합니다. 셋째, 신경 차단 검사. 음부신경 부위에 국소마 취제를 주사해서 통증이 사라지는지 확인합니다. 이게 가장 확실한 진단 방법입니다. 넷째, 영상 검사. MRI나 초음파로 다른 질환을 배제합니다. 9. 진료과 선택. 그럼 어느 과에 가야 하나요? 이것도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비뇨기과는 성기능장애나 배뇨 증상이 주된 경우에 방문합니다. 통증의학과는 만성 통증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좋습니다. 재활의학과는 물리치료와 재활이 필요한 경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경과는 신경병증성 통증이 심한 경우에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은 통증의학과나 비뇨기과를 먼저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다른 과와 협진을 하게 됩니다. 10. 생활습관, 앉는 방법.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치료와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가 오늘의 하이라이트니까 집중해주세요.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첫째, 쿠션 사용하기. 도넛 쿠션이나 유자형 쿠션을 사용하세요. 회음부에 압력이 가지 않도록 가운데가 비어있는 쿠션이 좋습니다. 일반 방석은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둘째, 앉는 시간 줄이기. 30분마다 한 번씩은 꼭 일어나서 걷거나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아니, 직장에서 어떻게 30분마다 일어나요? 하실 수 있는데 화장실 가기, 물 마시러 가기, 복사하러 가기 등 핑계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훨씬 중요하니까요. 셋째, 의자 선택. 푹신한 의자보다는 적당한 쿠션감이 있는 의자가 좋습니다. 그리고 의자 높이를 조절해서 발이 바닥에 닿도록 해주세요. 11. 생활습관, 자전거와 옷차림.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은요, 당분간 자전거 타기를 중단하시거나 안장을 넓고 푹신한 것으로 교체하세요. 안장 높이와 각도를 조절해서 회음부 압박을 최소화하세요. 패드가 있는 자전거 바지를 입으세요. 증상이 좋아질 때까지는 자전거보다는 수영이나 걷기 같은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옷차림도 중요합니다. 꽉 끼는 청바지나 속옷은 피하세요. 통풍이 잘 되는 면 소재 속옷을 입으세요. 하의는 여유 있는 사이즈로 선택하세요. 12. 생활습관, 배변 습관. 배변 습관도 신경 써야 합니다. 변비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치료하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마시세요. 식이섬유 섭취를 늘리세요. 화장실에서 과도하게 힘주지 마세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13. 약물 치료. 다음은 약물 치료입니다. 이건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처방받으셔야 합니다. 첫째, 신경병증성 통증약. 가바펜틴, 프레가발린 같은 약물이 있습니다. 신경통에 특화된 약물이에요. 일반 진통제보다 효과적입니다. 부작용으로 졸림이나 어지러움이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저용량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증량합니다. 둘째, 항우울제. 우울증도 아닌데 왜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미트립틸린 같은 약물이 만성 통증 치료에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울증 치료 용량보다 훨씬 적은 양을 사용합니다. 셋째, 근육이완제. 골반저근의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넷째, 국소 마취 크림. 리도카인 크림 같은 걸 통증 부위에 바르면 일시적으로 통증이 완화됩니다. 급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14. 물리치료, 골반저근. 물리치료가 정말 중요합니다. 전문 물리치료사가 골반저근의 긴장을 풀어주고 올바른 근육 사용법을 교육해줍니다. 내부 치료와 외부 치료가 있는데요. 외부 치료는 회음부 주변 근육을 마사지하고 이완시키는 거고요.
내부 치료는 항문을 통해 골반저근을 직접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효과가 좋아요. 그리고 바이오 피드백 치료라는 것도 있습니다. 센서를 이용해서 자신의 골반저근 상태를 화면으로 보면서 올바른 근육 사용법을 배우는 겁니다. 15. 물리치료, 스트레칭 1. 집에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도 알려드릴게요. 첫째, 나비 자세. 바닥에 앉아서 발바닥을 마주대고 무릎을 바닥 쪽으로 부드럽게 눌러줍니다. 30초씩 3회에서 5회 반복하세요. 둘째, 고양이 소자세. 네발 기기 자세에서 등을 둥글게 말았다가 배를 아래로 내리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골반 혈액순환에 좋아요. 16. 물리치료, 스트레칭 2. 셋째, 엉덩이 스트레칭. 누워서 한쪽 다리를 굽혀 반대편 무릎 위에 올리고 당겨줍니다. 엉덩이 근육 이완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허벅지 안쪽 스트레칭. 다리를 벌리고 앉아서 한쪽으로 상체를 숙입니다. 모든 스트레칭은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범위에서 부드럽게 해주세요.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요. 17. 주사치료.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로 효과가 없으면 주사치료를 고려합니다. 음부신경 차단술이 있습니다. 초음파나 투시 장비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음부신경 부위에 스테로이드와 국소마취제를 주사합니다. 한 번에 완치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번 맞아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2주에서 4주 간격으로 3회에서 5회 정도 시행합니다. 효과가 있으면 통증이 확 줄어들어서 일상생활이 가능해집니다. 트리거 포인트 주사도 있습니다. 골반 주변 근육의 통증 유발점에 주사하는 방법입니다. 근육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18. 수술적 치료. 모든 보존적 치료에 반응이 없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한 경우에만 수술을 고려합니다. 음부신경 감압술이 있습니다. 압박받고 있는 신경을 풀어주는 수술입니다. 성공률은 60%에서 80% 정도로 보고되고 있어요. 하지만 수술은 정말 최후의 수단입니다. 합병증의 위험도 있고 수술 후에도 재활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생활습관 개선과 약물치료, 물리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19. 예방법. 아직 회음부신경통은 없는데 예방하려면 첫째, 올바른 자세 유지. 앉을 때는 허리를 곧게 펴고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넣어 앉으세요. 다리를 꼬는 습관은 버리세요. 둘째, 규칙적인 운동. 걷기, 수영, 요가 같은 골반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세요. 주 3회에서 4회 30분씩이면 충분합니다. 셋째, 체중 관리. 과체중은 골반에 부담을 줍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세요. 넷째, 스트레스 관리. 명상, 요가, 취미 활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스트레스는 근육 긴장을 유발합니다. 다섯째, 충분한 수분 섭취.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의 물을 마셔서 방광 건강을 지키세요. 20. 장기 관리. 이미 회음부신경통을 겪고 계신 분들의 장기 관리 팁입니다. 첫째, 증상 일기 쓰기. 어떤 활동 후에 악화되는지, 어떤 치료가 효과 있는지 기록하세요. 패턴을 파악하면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둘째, 정기적인 병원 방문. 좋아졌다고 임의로 치료를 중단하지 마세요. 의사와 상의해서 치료 계획을 조정하세요. 셋째, 지속적인 운동과 스트레칭. 증상이 좋아져도 예방적 운동과 스트레칭은 계속하세요. 넷째, 서포트, 그룹 활용. 같은 질환을 겪는 사람들과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면 심리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긍정적인 마음가짐. 회음부신경통은 완치가 가능한 질환입니다. 적절한 치료와 관리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자, 오늘 회음부신경통에 대해 정말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핵심만 다시 정리해드리면, 첫째, 회음부신경통은 음부신경의 문제로 발생하는 만성통증 질환입니다. 둘째, 자전거, 장시간 앉기, 수술 후유증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셋째, 생활습관 개선이 가장 기본이자 가장 중요합니다. 넷째, 약물, 물리치료, 주사치료 등 다양한 치료법이 존재합니다. 다섯째, 조기 발견과 치료가 예후에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전문의와 상담하시라는 겁니다. 부끄러워할 질환이 전혀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질환이고 치료 가능한 질환입니다. 그리고 증상이 있으신 분들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적절한 치료와 꾸준한 관리로 충분히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100세 시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